3. 헤일이 음악회 야외 공연장에서 이어령 교수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 단위에서 열리는 음악회라고 의미를 평가해준 헤일이 음악회. 오늘 열리는 헤일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12회차는 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라트라비아타 갈라 콘서트이다. 서현석 지휘자의 리드에 맞춰 소프라노 서환란, 테너 이재욱, 바리톤 강기우의 아름다운 노래가 헤이리의 밤을 가득 채웠다. 정말 노래와 장소가 아름답고 잘 어울리는데요. 행복한 유혹이었습니다. 김 회장님, 이런 멋진 음악회를 주최하시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학원장의 인사에 김상래 회장은 만면의 미소를 띠며 화답한다. 대학원장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의미 있는 음악회였습니다. 내년에도 꼭 오셔서 자리 빛내주십시오. 예, 당연하죠. 야외에 이런 멋진 풍경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이런 음악회를 놓치는 건 있을 수 없죠. 김상래 회장과의 인사를 마쳤지만 일동은 음악회의 감동에 젖어 야외 음악당의 의자에 계속 앉아 있었다. 그러자 김 회장이 직원을 부르며 이야기한다. 대학원장님, 괜찮으시면 여기서 차 한 잔 드시면서 환담하시죠.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차 4잔 준비해주게나? 멋진 커피까지 야외에서 즐기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야 저도 대학원장님의 점괘 강의를 마저 들을 거 아닙니까? 저도 주역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아, 멋지시군요. 그럼 4번째 궤로 들어가 볼까요? 3.1 4번째 단계 나뭇가지 지천명. 자, 이제 4번째 단계로 가보자. 이제 기러기가 땅에서는 벗어났다. 여기서 조금 더 쉽게 하늘로 날아오르고 싶다면 높은 나뭇가지에 올라서서 이륙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점괘 육사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육사는 기러기가 점차 나무에 이르렀으니 혹 그 가루로 된 가지를 얻으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육사는 홍점 우목이니 혹득 기각이면 무구하리라. 육사는 기러기가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나무에까지 날아 올라간 단계이다. 즉, 일단 하늘로 가는 초기 단계는 성공했다. 이제는 필요한 나뭇가지 하나만 확보하면 하늘로 날아오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대학원장님이 다시 공자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땅에 있는 사람은 욕심이 지배하는 사람이고 하늘에 있는 사람은 양심이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공자는 이런 단계를 50이 되었을 때 하늘의 뜻을 알았다고 하는 지천명이라고 표현하신 거야. 자신이 15살에 학문을 시작했을 때의 기쁨이 결실을 거둔 시점이 바로 이때이지. 천명을 알고 그 길을 나서기 위해서는 기러기가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해 받침대가 되는 나뭇가지 하나가 필요한 것이다. 이 나뭇가지는 하늘로 날아오르기 위한 디딤돌이다. 3.2 5번째 단계 능선, 이순. 자, 이제 날아오르자. 나뭇가지를 박차고 올라가 하늘로 날아오르자. 5째 단계인 저 산의 능선까지 차고 올라가야 한다. 이 5번째 궤에서 기러기가 산의 능선까지 날아올랐으니 굴리 창궁으로 날아오르기 직전이다. 이제 모든 문제가 거의 해결되었다. 하지만 거의 다 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일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순간 방심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마치 불을 끄는 사람이 불을 거의 다 껐을 때 안심하고 술이라도 마시러 가면 약간 남은 불씨가 되살아나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는 것과 같다.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여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그래서 점괘의 구호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구호는 기러기가 점차 산 능선까지 날아올랐다. 부인이 한참 동안만 임신하지 않으면 결국 그를 이길 사람이 없을 것이니 길하다. 구호는 홍점 우릉이니
부3세의 불임이면 종막지승이라 길하니라. 꼼꼼한 부인은 가정경제를 거의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마지막 점검을 한 뒤에 임신하고 출산을 한다. 요즘처럼 육아가 힘든 세상에 덜컥 그냥 애부터 가지면 가정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이다. 꼼꼼하게 준비를 마치고 찾아오는 아이의 탄생이 더 기쁘지 않을까? 이처럼 어려운 일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는 최후의 순간까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정말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서 교수의 말에 대학 원장님은 60, 이순의 나이에 대한 감회에 젖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하늘의 뜻을 알고 하늘의 뜻대로 살게 된 공자의 일은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일과 남은 욕심을 계속 지우는 것뿐이셨지. 그렇게 10년을 하루같이 욕심을 지운 공자에게는 남은 욕심이 거의 없어졌고 욕심이 없어지니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고 모두가 하나임을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이순, 60이 되어 귀가 순해졌다고 표현한 것이야. 3.3 여섯 번째 단계 창구 종심 소욕 불유구. 이제 가슴이 벅차온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저 높은 창공이다. 이제야 마지막 여섯째 단계 드디어 내 길로 돌아온 것이다. 그 멋진 기러기의 모습을 점괘의 상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상구는 기러기가 점점 날아 하늘에 이르렀다. 그 날개가 모범이 될 수 있으니 길하다. 상구는 홍점 우균이 기우가요 위이라 길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한자는 규이다. 규는 사람이나 차가 많이 다니는 넓은 멀리까지 뻗어있는 큰 길인 한 길의 뜻을 가지고 있다. 9갈래로 통하여 막힘이 없는 길. 그런 길은 하늘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로 번역되는 것이다. 상륙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단계이다. 기러기가 날아가는데 막힐 것 없는 구름 위의 하늘에 이르렀다. 기러기가 하늘을 날 때는 질서정연하다. 일제히 날아가는 질서정연한 모습이 갈등하고 있는 지상의 무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날개가 모범이 될 수 있으니 길하다고 했다. 대학 원장님이 성공을 이렇게 정의한다. 남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성공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네. 좋은 집안의 정의도 인생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모범적인 어른이 많은 집안이 좋은 집안 아닐까? 아, 그렇군요. 좋은 집안을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군요. 자라나는 집안의 다음 세대들이 바로 옆에 친척들에게서 그 모범을 보는 집안. 정말 멋진 정의십니다. 저도 노력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저희 애들과 조카들에게 멋진 부모, 훌륭한 삼촌이 되려면. 서 교수가 감탄하며 이야기하자 옆에서 민서가 갑자기 외치듯이 대답한다. 교수님은 이미 멋지세요. 아니, 민서군. 갑자기 왜 이러지? 글쎄요. 제가와 치국도 배우고 싶어서라고는 절대 말 안 해요. 그럼 제가와 치국도 가르쳐줘야 하나? 안 가르쳐주려고 했더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대학 원장님이 서 교수를 보시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한다. 서 교수, 그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자님은 말을 듣고도 유혹당하지 않는 불혹의 단계와 모든 말을 포용하는 이순의 단계를 넘어서서 가는 곳이 종심소욕 불유구의 단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70살이 된 공자에게는 욕심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기에 욕심을 그대로 따르면 혼란이 일어난다. 하지만 욕심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공자는 참을 것조차 없다. 공자의 마음은 양심으로 가득하다. 양심은 한 마음이고 하늘 마음이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그대로 하늘이 하는 일이 되므로 주저할 것이 없다. 공자는 이러한 상태를 70이 되자 하고 싶은 대로 쫓아하니 법도에 어긋남이 없더라라는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표현했다.
이 말은 자신의 마음이 천심이 된다는 것이다. 내 마음은 하늘 마음에서 마음을 약분하면 나와 하늘이 같은 것이지. 내 마음이 하늘 마음이 되는 것이니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이렇게 인생은 완성되는 거란다. 내 마음이 곧 하늘 마음이 되고 내가 곧 하늘이 되는 것. 창공을 훨훨 날아가는 자유로움이 오는 것이지. 4. 서울로 그리고 세상으로 길을 나서며. 대학원장님, 전 언제 그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지에 달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한꺼번에 가려는 것만큼 바보가 없어. 인생을 진지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한 번에 또 한 방에 성공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한 번에 성공한 젊은 때를 계속 기억에 두고 모든 것이 시시해지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 둘 쌓아가는 인생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 인생을 길게 보고 점점 나아지는 삶을 추구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학원장님, 저도 하늘을 나는 기러기가 되기 위해서 진흙에서 먼저 빠져나오는 자기 수양으로 예절, 겸손, 희생정신을 잘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러기는 철새다. 철새는 하늘로 날아올라 제 길을 가고 싶다. 기러기가 창공을 날아가는 것이 그냥 훨훨 날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기러기는 진흙에 머물지 않고 평원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뜻을 세우고 욕심을 예로 다스려가며 한 단계 한 단계 날아오른다.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공자께서 말씀하신 지우학, 이립, 부록, 지천명, 이순, 불유구, 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인생의 큰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욕심 속에 파묻혀 저 높고 넓은 창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제 하늘로 날아오르자 점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때 서 교수의 전화가 울린다. 여보세요? 예, 사장님.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민서군이요? 코트라 오영호 사장에게서 온 전화였다. 민서군에게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베트남에서 6개월 동안 일할 인턴을 뽑고 있는데 한번 지원해보라는 것이었다. 예의 바른 젊은이라 유교 문화가 남아있는 베트남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이야기도 곁들였다. 하지만 김군은 여기서 취업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베트남이면 너무 멀리 떠나는 고생길이기도 하고 6개월의 인턴 자리니 어떨지 모르겠네. 여기서 정식 직원으로 들어가는 자리를 계속 찾는 것이 더 시간을 아끼는 길일지도 모르고. 서 교수의 걱정에 김민서는 활짝 웃으며 대답한다. 교수님, 저는 며칠 전에 김민서가 아닙니다. 기러기의 점괘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는 인턴 자리도 과분합니다. 교수님께 배운 절개와 경계를 깊이 새기면 면접도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인턴의 기회가 온다면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서 더 큰 역량이 생긴다면 새로운 자리가 나타나겠죠. 교수님, 해보겠습니다. 그래, 훌륭하구나, 민서군. 예, 대학원장님. 대신 인턴 끝나도 돌아오면 꼭 제가와 치국의 방법도 알려주십시오. 그럼 당연하지. 이렇게 훌륭한 제자에게는 꼭 가르쳐줘야 하는 법. 무엇보다 몸 건강히 잘 다녀오게나.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진흙에서 벗어나 창공을 활활 날아오르는 꿈이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세상과 인생은 높은 곳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시작한다. 예의, 겸손, 희생과 함께. 5. 인생 워크숍 시트 4-1. 내가 꿈꾸는 인생 최고봉의 모습, 즉 나의 꿈이 다 이루어진 상황은 어떤 것인지 적어보자.
4-2 내가 그 최고봉에 가기 위해 가장 먼저 거쳐야 할 첫 단계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4-3 점점 발전하는 인생의 모습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어보자. 4-4 100세까지 사는 동안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라는 칭송을 듣고 싶은가?